가보자구. 본 프로그램은 아갈라이아님의 협찬으로 보내드립니다. 버스. 재창기는 순조롭게 완료됐고 당신은 영웅에게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줬죠. 예? 사람의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게 뭐지? 기억일까? 안타깝네. 결과는 정반대거든. 어? 잠에서 다시 태어나 나와 함께 날아오르는 황룡이 되어라. 황룡 새끼 갸! 산에 울린 용의 보효. 대지를 다스리고 하늘을 바쳐라. 자, 허니. 망각의 바다에 가라앉아 나의 손님이 되어줘. 망각의 바다? 긴 밤이 다가왔네. 캬! 좋은 꿈꾸기 딱좀 삼칠이 메가지다 간다이. 메가 삼칠. 모두 다음에 또 봐. 엮어서. 선적인 화합의 길을 걷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단 거지? 그곳은 여명 그리고 결국엔 떠오를 와, 걸 씨. 아시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오. 멈추기 위해선 그 씨앗이 죽어야만 한다. 나는 개척의 앞길을 수호하는 자다. 오! 드디어 썬트! 진정한 긴 밤을 가져오자. 개척에 전에 없던 결말을 써내려갈 거야. 오! 썬트. 여러분의 세계에 밤낮의 3.6 버전이 약간 외다열차 어셈블인가 좋은 본데? 아침, 점심, 저녁입니다. 아, 외다열차 어셈블인가 3.6 보네. 버전 긴 밤 속에 다시 대지로 프리뷰 스페셜 프로그램에서 여러분과 만나 뵙게 되어 기쁘군요. 저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진행자 뱀이에요. 오늘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해 주실 은하열차의 탑승자 세 분을 모시게 되어 근데 지금까지 너무 영광입니다. 썬데이가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그 페나콘이 끝나고 모두들 나서 너무 안녕? 공기긴 했어. 프리뷰 스페셜 프로그램에 다시 물론 오게 되어 정말 기쁘네. 나올 만한 여지가 없긴 난 했는데. 은하열차의 항법사 히메코야. 안녕. 난 열차의 경호원 다낭이지.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경호는 맞아요? 저는 썬데이라고 합니다. 아, 익숙한 분들을 만나니까 더 정겹네요. 여러분과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아, 경호원이 초대해줘서 아니라 고마워요, 경호원이라고. 뱀씨. 여전히 활기가 넘치시네요. 뱀이 씨랑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네요. 좋은 벗과의 재회는 날갯짓을 멈추고 쉬는 새처럼 사람의 마음을 편하게 하죠. 빼미 씨가 무탈하신 걸 보니 정말 좋네요. 제가 은하열차 여러분과의 재회를 얼마나 기대하고 있었다고요. 가족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에요. 열차에 자주 좀 들르세요. 가족구. 엠포리어스에서 커피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도 얻었답니다. 시간 나면 꼭 가겠습니다. 저희는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 버전의 스토리에서 개척자는 구세주의 바통을 넘겨받았고 막다른 길에 직면했던 엠포리어스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주했죠. 세계 안팎의 동료들과 힘을 합쳐 이번 엠포리어스는 모두의 의지로 마지막 불을 쫓는 여정을 마쳤습니다. 또 저희는 리고스를 위협해 굴복시켰어요. 그의 방해가 사라졌으니 아이언 툼을 쓰러뜨릴 확률도 훨씬 높아졌죠. 이 굴복한 거 맞나? 과정에서 마치 세븐스 씨 또는 에버나이트 씨도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어요. 맞습니다. 개척자가 신화의 박 본경에서 다시 엠포리오스로 돌아갈 수 있게 돕고 부세 불씨를 주기도 했지요. 겉모습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 전 마치 세븐스가 여전히 저희 편이라고 믿어요. 하지만 에버나이트에겐 뭔가 위험한 기운이 느껴져요. 위험한 마치 세븐스에게 기운.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주변에 긴 떠다니는 밤 속에 다시 해파리들도 대지로. 만만치 않을 것 같네요. 엠포리어스의 상황은 급변하고 있어요. 에버나이트 씨의 말을 들어보니 재창기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아하, 역시 예리하시군요. 3.6 버전 스토리에서 에버나이트 씨는
자신의 상상 속 재창기를 행동으로 옮겨 엠포리어스를 구하려 하지요. 상상 속 에버나이트의 재창기. 상상이라면 우리와 황금의 후예가 논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거 아닐까요? 좋은 의도에서 출발했고 개척자를 다치게 하진 않겠지만 지금 우리의 구세 이념과 충돌하긴 하네요. 그래서 에버나이트 씨는 아예 모종의 방식을 통해 개척자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하지요. 개척자의 시간이 계획에 촉박하니 차질이 망설일 생기는 여유도 없네요. 히메코 씨, 저는 엠포리오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지만 넌 이제 막 돌아왔잖아. 게다가 엠포리어스에 드러난 상황으로 봤을 때 그건 너무 리스크가 커. 개척자랑 마치 세븐스를 데려와 열차팀이 다시 뭉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리스크라도 괜찮아요. 히메코 씨였어도 이렇게 하셨을 거잖아요. 맞아. 네가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야 했는데. 엠포리어스는 기억 물질이 감싸고 있는 세계니 분명 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히메코 씨, 저도 그들이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일 좀 그리고 해라. 블랙스완 씨도 같은 선택을 할 거랍니다요. 아오 모두 때가리. 씨. 반드시 몸조심해야 돼. 네, 그럴게요. 당연하죠. 정말 너무 감동적이네요. 역시 나열차 감동적이네요. 패밀리는 하나로 뭉쳐야 하죠. 하지만 엠포리어스 안팎의 시간은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다낭 씨가 들어가게 되면 엄청난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이건 깨달음의 나무 정원에 있는 성스러운 나무. 와 구멍 뚫렸다. 왜 가지와 잎이 금빛으로 물든 거죠? 모래시계의 모래가 몇 알밖에 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다니. 와 그냥 게다가 이상한 생물도 있네요. 이건 사실 기억의 정원의 밈 생명체가 파멸의 황금피와 만난 후 뒤섞여 만들어진 왜곡된 괴물입니다. 그 녀석들은 다낭 씨와 개척자의 재회를 방해하지요. 기억이랑 파멸이 더욱더 섞였다고. 순조로운 여정을 위해 이 빼미가 으아! 여기서 이 괴물들의 개 보스, 못생겼어. 황금피 기억 정령 망각을 제정하는 형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괴물의 특징은 아군 캐릭터 하나를 조준해 단일 목표 공격을 여러 번 발동한다는 아니 거죠. 똥처럼 생겼어. 망각을 제정하는 형태가 공격하는 똥에다가 대상이 얼굴 실드를 붙여놓은 것 보유한 같아요. 경우 그는 공격 후 자신의 강인성을 소모해요. 이 괴물을 상대하려면 파티에 실드를 제공하는 캐릭터가 있는 게 좋겠군요. 정확합니다. 게다가 야, 이번에는 망각을 실드네. 제정하는 형태가 필살기를 발동하기 전에 가장 높은 피해를 받을 아군 캐릭터를 한 명 골라야 하죠. 와 단두대 뭐야? 또한 3.6 버전 스토리에서는 함께 이름 없는 티탄의 거대 무덤으로 가서 탐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름 없는 티탄? 이름 없는? 12 티탄이 아니라 13 티탄인 건가요? 와 네? 13번째 이것은 티탄. 엠포리오스에서 가장 깊은 유적입니다. 신화의 껍데기를 벗겨내면 거대한 스토리지 어레이가 끊임없이 깜빡이며 나온다, 알려지지 13번째 않은 티탄. 과거를 기록하고 있어요. 어? 알려지지 않은 과거? 이전 스토리에서 지식과 파멸 두 운명의 길이 엠포리오스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냈었지요. 운명의 길이 교차하는 곳이라기보단 운명이 사투를 벌이는 곳이라고 불러야겠더라고요. 이어서는 기억 운명의 길과 엠포리오스 수많은 세월의 얽힘 또한 드러날 예정입니다. 살짝 알려드리자면 이 모든 게 어떤 분홍머리 동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지도 몰라요. 아. 자, 그럼 잠시 분홍머리 쉬었다가 동료, 씨. 계속 진행하도록 할게요. WTK 왔다 꽉 왔다 꽉. 근데 흑칠이가 계획을 방해한다라는 거는 예상이 되긴 했어. 애초에 같은 편이라고 확정이 안 났었잖아. 저거에 대해서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 뭘 생각하고 있는 걸까? 왓더 코리안? 한국 샤라웃을
김치 따라하는 거네. 따라하는 거. 37을 보고 따라하는 거구나. 얜 정체가 뭐냐 진짜. 그 각도 뭔데. 마치 세븐스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엠포리어스에 휘말렸다는 건 그렇다 치고 어째서 에버나이트가 된 거죠? 그 둘은 대체 어떤 관계고요? 그게 에버나이트 씨 본인의 설명에 따르면 그녀는 마치 세븐스 씨의 잊혀진 과거를 상징하며 마치 세븐스 씨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존재해 왔다고 합니다. 3.4 버전 스토리를 통해 얼음에 봉인된 것처럼 보였던 열차의 마치 세븐스 씨가 실제로는 저희보다 먼저 엠포리어스에 입성했었다는 걸 알게 됐죠. 에버나이트 씨는 마치 세븐스 씨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에만 나타나는데 이는 지난 모험에서 그녀가 상당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걸 뜻해요. 응? 생명의 위협이라. 그건 잊혀진 과거를 상징한다면 에버나이트의 강력한 힘도 마치 세븐스가 알지 못하는 과거에서 비롯된 거일 수 있겠군요. 후후. 신비로운 힘이 봉인되어 있는 건 열차의 다낭 씨와 개척자 둘뿐만이 아니죠. 진짜 어둠의 유희예요? 물론 에버나이트 씨한테 마치 세븐스 씨는 항상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지켜낼 가장 소중한 존재랍니다. 아니 그래서 듀얼 질 것 같으니까 아기가 어둠의 유희가 없을지라도 나와가지고 마치 이겨주는 세븐스 씨를 거지. 지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 그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부디 조심하세요. 사실 전 3.5 버전에서 개척자를 속이려던 기억의 정원에 기억하는 자들이 줄곧 신경 쓰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제레랑 다들 흑제레네. 에버나이트 씨를 제레 지키는 두려워하는 것 흑제레 같았죠. 느낌이네. 그녀가 나타나자마자 그들이 황급히 떠나버리던데 설마 에버나이트 씨와 기억이 어떤 관계가 있나요? 구체적인 관계는 밝힐 수 없지만 기억 내부는 하나로 뭉쳐져 있지 않아요. 서로 다른 세력과 기억하는 자들이 저마다의 생각을 품고 있지요. 그리고 에버나이트 씨는 기억의 정원이 꾸미고 있는 음모를 분명히 알고 있답니다. 개척의 장애물을 없애기 위해 이런 기억하는 자들을 무자비하게 대했고 자연스레 그들의 기피 대상이 됐어요. 자, 대립관계는 많네, 에버나이트 기억의 씨에 대한 더 정원하고. 많은 스토리는 직접 게임에서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에버나이트 씨의 전투를 감상해 볼까요? 일단 그거네. 에버나이트는 내가 지금 기억 보니까 정령과의 설명이 협동작전에 매우 그 능합니다. 개척자 주인공이라 불리는 개척을 그녀의 도와주기 기억 위해서 정령은 371을 전투 위해서 진입 시 행동하는 건 해파리의 맞는데 모습으로 곁에 나타나죠. 기본 골자가 에버나이트는 37을 지키기 모든 위한 파티원의 방어 기억 정령 인격은 치명타 맞네. 피해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어, 파티에 방어 기억 개체네. 운명의 길 캐릭터가 진짜 많을수록 더 흑제랜데? 많이 증가해요. 전투 중 해파리를 소환하면 에버나이트는 기억 물질을 획득합니다. 기억 물질을 누적하면 해파리가 가하는 피해는 해파리 점점 오줌 쏘는 거 아니야? 증가하죠. 기억 물질이 해파리 일정 오줌 스택수에 발사. 도달하면 해파리는 즉시 행동하고 모든 적에게 피해를 가해요. 이전의 마치 세븐스와는 완전히 다른 전투 스타일이군요. 위압감이 느껴져요. 보아하니 에버나이트가 전투에서 실력을 더 발휘하려면 기억 물질을 더 많이 누적하고 최대한 많은 해파리를 자폭시켜 더 큰 피해를 가야겠네요. 그렇죠. 에버나이트 또는 해파리의 HP가 감소하면 에버나이트는 일정 포인트의 기억 물질을 획득하고 자신과 해파리 모두 버프를 획득해요. 여기서 키 포인트? 필살기를 발동하면 모든 적에게 피해를 가함과 동시에 에버나이트와 해파리는 가장 어두운 수수께끼라는 특수 강화 상태에 진입합니다. 특수 강화 상태에서 에버나이트와 해파리가 가하는 피해가 증가해요. 에버나이트가 강화된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추가로 기억 물질을 획득하죠. 해파리조차도 검붉은색으로 변하네요. 이 어이, 상태의 피오준. 에버나이트 씨는 더 위험해 보여요. 궁 에버나이트는 쓰는 게 왜 중요하네. 계속 우산을 들고 있는 걸까요? 아, 이 우산은 그녀의 훌륭한 조수이자 적을 상대할 때 딱 맞는 무기죠. 적을 긴 밤으로 데려가거든요. 또한 비술 사용 후 다음 전투 시작 시 에버나이트는 모든 아군의 기억 정령 치명타 피해를 증가시키고 일정 포인트의 기억 물질을 획득해요. 기억 정령 좋습니다. 치명타 그럼 피해진가? 우리의 또 다른 동료 카스랑 새롭게 카스랑 변신한 쓰라는 파란 거네. 등황을 만나봐요. 기억 파츠네, 기억 파츠. 어? 삼격 황룡
컷씨는 아주 그냥 야 다낭 씨한테 무슨 일이 생겼길래 새로운 황룡 스타일을 얻게 간지 된 보소. 거죠? 개척자를 찾던 도중 다낭 씨는 대지의 반신 테라복스와 에버나이트 씨의 이중 방해를 받았답니다. 동료를 지키기 위해 또 엠포리오스를 구하기 위해 음월군의 창룡의 힘을 이어받은 후 다낭 씨는 불멸의 길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자신만의 등왕의 힘을 개방했지요. 황금룡이 팔황위를 비상하는 건 수호라는 두 글자를 위해서요. 이전의 수련과는 달리 이번 다낭의 힘은 대지, 산과 관련이 많아 보이네. 전체적인 느낌도 더 차분해졌고. 이번 엠포리오스의 개척 여정은 제 마음속 진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줬어요. 동료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 말이죠. 등황의 힘도 거기서 비롯된 거고요. 동시에 대지의 불씨를 받은 다낭 씨는 이 세계와 더 긴밀해졌답니다. 그게 다낭 씨의 키가 커진 이유인가요? 그건 엠포리오스의 대지 혈통은 산의 백성과 드로마스처럼 장대한 외형을 지녔죠. 아마 키가 커진 것도 대지의 불씨를 받은 부작용 때문 아닐까요? 테라복스 불씨를 받아서 오직 만물과 깊이 통하며 도와 하나가 되어야 영원에 이를 수 있다. 현재 다낭 씨에게 도와 하나가 된다는 건 엠포리오스와 생사고락을 함께한다는 걸 뜻하지요. 앞으로 다낭 씨는 불멸의 길에서 계속 탐구하며 더 많은 불멸의 가능성을 모색할 거예요. 대놓고 불멸의 네. 길이라고 하네. 이 힘을 얻은 후 저는 전투에서 파티를 완벽하게 숨길 보호할 수 있게 생각도 없네 됐답니다. 그냥. 전투 스킬을 발동하면 전 지정된 아군 캐릭터를 전우로 만들고 용령을 소환하며 동시에 모든 아군에게 중첩 가능한 실드를 제공해요. 쉴드. 동료를 위해 소환물을 추가하는 건가요? 용령이 행동하면 모든 아군의 디버프 효과 한 개를 해제하고 실드를 제공할 수 있죠. 내뱉은 말은 반드시 디버프 행동으로 제거 옮기고 쉴드? 행동으로 옮긴 건 반드시 해내고야 말지. 수호라는 신념을 이뤄내서 그런지 안정감이 느껴지네. 그리고 필살기를 발동하면 저는 모든 적에게 피해를 가하고 모든 아군에게 실드를 제공해요. 이때 용령도 강화됩니다. 용령은 행동 시 모든 적에게 추가 공격을 가하죠. 추가 공격을 통해 용량도 모든 파티원에게 실드를 추가로 누적하고 한층 더 강력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어요. 보시지요. 파이논이 전우가 되어 경계를 활성화할 때 용량도 함께 들어가 보호를 제공합니다. 예? 또 비술 발동 시 저는 일정 범위 내에 있는 적을 현기증 상태에 빠뜨리며 전투를 시작하는 캐릭터는 전우가 돼요. 다음 전투 시작 시 전 이 캐릭터에게 전투 스킬 포인트가 소모되지 않는 전투 스킬 1회를 발동합니다. 파티원에게 소환물을 파이논 부여하는 쉴드는 능력이 좀 흥미로운 조합을 만들어낼 수 크긴 있을 것 한디. 같네요. 더 많은 파티 구성은 근데 파이논 직접 쉴드 안 게임에서 받아도 되지 않냐? 도전해보시죠. 우린 파이논 쉴드 안 그 받아도 어떤 어차피 안 어려움도 줬잖아. 함께 견딜 거야. 단원과 함께 싸우면 안심하고 등을 맡길 수 있어. 이어서 3.6 버전의 아, 워프 설마 정보를 이번에 알아보아요. 새로 추가되는 3.6 버전 컨텐츠에서 전반부 워프 데미지 이벤트에서는 존나 세가지고 한정 그냥 5성 죽여버리는 거 캐릭터 아니야? 에버나이트와 한정 5성 광추 긴 밤의 별빛에게를 획득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에버나이트. 전반부 워프에서는 야, 한정 5성 캐릭터 니 더 헤르타 페르타, 복각스. 그리고 한정 5성 광추 추궁할 수 없는 곳을 향해도 복각할 예정이에요. 3.6 버전 후반부 워프 뭔 이벤트에서는 벨퍼요. 한정 5성 캐릭터 쌀먹 가난 금지. 승환과 뭔 한정 벨퍼 5성 같은 소리 광추. 하고 있어. 끝없는 산과 강을 거치더라도를 획득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후반부 워프에서는 한정 5성 캐릭터 아낙사 골라스. 아낙사 그리고 한정 5성 광추 생명은 불태워야 하는 것도 복각할 예정이죠. 소개 감사해요, 땜씨. 아낙사 골라스. 네, 뭘요? 아직 더 있다고요? 3.6 버전에서는 어? 단편 애니메이션도 출시될 예정입니다. 등황 단편 그중엔 애니메이션. 3.6 버전의 중요 스토리가 담겨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다낭의 단편 애니메이션인가요? 이번엔 스타일이 정말 독특한 것 같으니 집중해서 봐야겠어요. 등황이라고 하지 네. 말아주실래요? 선과 색이 분명하고 2D 느낌이 강해서 꼭 약간 뭔가 쌀 것 같은데 약한 평소 것 같은 느낌 단편 나거든. 영상과는 많이 달라요. 게다가 곧 마치 세븐스와 관련된 별무리 기행 단편 영상도 공개될 예정이니 기대해 주세요. 오, 에버나이트. 단편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마치 세븐스와 다낭에게서도 독특한 모습을 많이 발견했어요. 와우. 맞습니다.
스타레일이 시작된 후 지금까지 네, 마치 사실 세븐스 씨와 다낭 씨는 개척자와 가장 제레 절친한 생각은 안 했는데 동료로서 대놓고 함께 제레라고 많은 하네. 일들을 경험하고 제레 그 속에서 설정을 37위가 가져가 공이 버렸네. 변화를 겪고 있지요. 프로그램 시작 전 다낭 씨께서 이번 기회에 개척자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다며 3.6 절 버전은 지금 찾아오셨답니다. 보니까 은하열차 어셈블이 다낭 씨? 맞는 것 같음. 감사해요, 이게 뱀씨. 은하열차 애들도 그럼 한번 이제. 좀 뭉칠 때가 돼가지고 3.6에서 어셈블하고 3.7에서 나한테 이제 물었지. 내게 가다보다 개척은 무슨 의미냐고. 그건 천 가지의 의지와 만 가지의 형태가 있어. 개척은 스스로를 구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거고 모두와 함께하는 것이자 너와 함께하는 거야. 너와 함께하는 거. 운명의 길에 흥망성쇠에 상관없이 정실이니? 폭풍이 거세게 몰아쳐도 개척의 이름으로 너의 앞길을 지켜줄게. 불멸불후 맹렬한 기세로 재앙을 멸하라. 야 역시 등화불이요. 우우우 쌀쌀쌀 이거거든. 그럴 것 같더라. 근데 픽업은 할 수 있거든요 사실. 대등황. 이걸로 증명했네. 배포의 자세가 저 자세구나. 대포의 자세. 야 근데 그럴 것 같았죠 왠지. 후반기에 무료로 캐릭터 하나 더 준다고 했으니까. 이야 배포 빌드업을 이렇게 하네. 야. 크크크. 야 근데 애니메이션 보여주면서 빌드업 친 다음에 무료로 배포하는 거 진짜 감다살이네. 와 미쳤네. 10 감다살인데.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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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괴 스타를 돈 벌 생각이 있는 거야? 헤이 헤이 헤이. 돌아오신 걸 환영합니다. 이어서 즐거운 버전 이벤트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바람도 지갑을 햇볕도 지켜드리겠습니다. 포근한 어느 날, 이게 아나스 보존이지 교수는 어벤츄린 방문을 전념하기 위해 차렷. 외부 활동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떠나기 전 그는 새끼 개척자에게 드로마스 뭐야? 특별한 드로마스 R을 주며 돌봐달라고 부탁했지요. 개척자를 이렇게나 신뢰하시다니 개척자와 드로마스가 재밌게 노니까 잘 맞는다고 생각하신 걸까요? 둘 다 흙을 먹어서라면 가엽네. 랜선은 개척자가 돌보는 동안 신다. 알이 부화했네요. 맞아요. 개척자를 랜선은 보자마자 그 드로마스는 참지 못하고 죽었다. 또랑또랑하게 소리쳤죠. 아빠, 어머 갓 태어난 아기 드로마스 드로마스는 개커엽네. 아침 햇살처럼 비범한 자질과 무한한 제가 가능성을 근데 가득 코끼리가 된다는 지니고 거 아니야. 있답니다. 그러니 보호자 역할의 개척자는 책임을 지고 척토를 한 줌씩 먹여가며 꼬마 드로마스를 키워야 해요. 육성이라면 개척자가 한 경험하죠. 초와 수검록이 그 증거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전설에 따르면 이래서 이브이한테 지오리오스는 진짜 진화 드로마스에게 못하게 돌 주는 세 거지. 가지 특수 체제를 피카츄도 진화 내려줬다고요. 못하게 하잖아. 칼도 뚫을 수 없는 근데 근 진화해야 돼. 진화 안 하면 옳고 개체가 그름을 개체 값이 판단하는 너무 떨어져가지고 모든 너무 약해. 생명을 단결시키는 풍체죠. 어. 이는 드로마스의 성장 수준을 지우 판단하는 피카츄가 중요한 미친놈이라니까요. 속성 지표이기도 합니다. 예? 내가 봤을 육성하는 때는 동안 지우 피카츄 개척자는 개체값 따져보면 아기 드로마스를 걔는 위해 600쪽이 아니라 매일 스케줄을 700쪽이야. 정할 수 있어요. 말이 안 학습 돼. 외에 드로마스에게 어. 간식을 먹이고 걔는 함께 버그에 놀아주고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는 등 기분 전환도 시켜줄 수 있죠. 개척자의 교육 방식에 따라 아기 드로마스도 다양한 그리고 속성과 지우 특수 족돌린자 체제를 그 새끼는 내가 봤을 정말 때는 한 귀엽게 생긴 400쪽 아이네. 안학자가 초롱초롱한 복잡한 이유가 금빛 제 보러 온 눈망울은 건가? 개척자랑 아니야 400쪽도 안 될 것 것 같아. 한 200쪽. 역시 친자식처럼 키웠네요. 그렇죠. 또한 일정 역상성한테 시간마다 따있다가는 종합적인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의 성적이 기준에 못 근데 미쳐도 드로마스 괜찮아요. 개귀엽네.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개척자가 왜? 도와주거든요. 그 교육 철학은 지나친 거 아닌가요? 그 밖에 육성 과정에서 아기 드로마스는 다양한 성장 스토리를 겪게 되고 특수 사건을 발동할 수도 아기 있어요. 드로마스 못 보내. 옷도 갈아입힐 수 있다니. 아기 드로마스 애껴줘. 개척자가 아닌 일부 황금의 후예 동료들도 드로마스 육성에 참여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많은 동료들이 도와준다면 아기 드로마스는 분명 행복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꿈꾸던 모습으로 성장하겠네요.
이벤트에서 개척자는 프로필 등 보상도 획득할 수 있답니다. 모두 이 신기한 엠포리어스에서 아기 드로마스와 함께 좋은 시간 보내보세요. 이제 다른 버전 이벤트를 살펴봅시다. 또 나와? 좋아요. 3.6 버전에서는 이벤트 컬러풀 대난투가 오픈될 예정입니다. 먼저 팅팅탱탱 물범 대격돌 이벤트가 물범 협동 대작전이라는 새로운 멀티 모드로 다시 돌아와요. 이번엔 개척자가 총 6마리의 물범을 출전시킬 수 있답니다. 제발 멀티 그중 3마리는 컨텐츠 주전 그만 선수로 내다오. 출전하고 나머지 3마리는 주전 힘들다. 선수와 조합해 전투에 도움을 제공하죠. 주전 물범뿐만 아니라 적절한 지원 물범을 선택하는 것도 이겨야 된다는 승리의 관건이에요. 압박감. 종이새 팡팡도 새들의 전쟁 모드로 오픈되었어요. 지면 꼴 받는단 말이다. 한 번의 대결에 총 30명의 선수가 참여하는데요. 30명? 30명의 선수에겐 실시간 랭킹이 매겨지며 점수가 목표 전투력보다 낮은 선수는 이번 라운드 종료 후 탈락한답니다. 종이새 리메이크? 배틀로얄 버전이라 스릴 넘치고 흥미진진하군요. 네, 개척자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팅팅탱탱과 팡팡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할만 나겠는걸요? 그냥 물범 이것들 머리 지금 다랑쥐도 넥서스 엄청 아니면 좋아하지 않나요? 원신 유지씨 될 만한 거 그냥 부지런네. 그냥 가져다가 이벤트로 실험해 3.6 보고 버전에는 개척자를 위한 전투 이벤트도 있습니다. 웃음 참기 어느 날 챌린지? 페나코니 사냥개 가문의 일원 케이트 씨가 웃음 참기 챌린지란 이름의 꿈방울을 주었어요. 우참체. 그녀는 견문이 넓은 개척자를 이 신비로운 도전에 초대했죠. 도전 중 일부 캐릭터는 코미디언이 되며 행동 게이지의 웃음 상자 행동 시 코미디언은 깜짝 선물을 활성화하고 파티의 전투를 도와요. 전투 중 개척자는 웃음 상자를 갈라드 최대한 볼, 충전해 더 갈라드 많은 볼. 웨이브의 적을 처치해야 합니다. 아이엠 모노 이렇게 마스. 즐거운 이벤트는 혹시 스파클 감독이 직접 디렉팅한 건가요? 가면의 근데 우인이라면 왜 이렇게 예전부터 상포 씨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죠? 이번 전투가 주년 진행될수록 때부터였나? 개척자는 스파클 더 많은 감독을 되게 코미디언을 민다. 개방할 수 있어요. 이유가 있나? 그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웃음 상자를 충전한 다음 뭔가 스파클 화끈한 감독 이런 전투 거 효과를 되게 발동할 수 있습니다. 페나코니 때도 근데 계획을 보여줄 때가 각본 왔군요. 엘리오 감독 스파클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또한 3.6 버전에서는 자신을 시험하고 어, 고난도의 도전을 오 마이 추구하는 갓! 개척자를 위해 이게 설마 이적으로 뉴 업데이트되는 앤드 컨텐츠? 고난도 시련 What the 이상 fuck? 종제가 추가됩니다. 이상 종제는 버전마다 1회 업데이트되며 균형의 개척자는 이상 중재관. 종제에서 극도로 까다로운 강적을 상대하게 되지요. 극도로 까다롭더라. 기타. 데미 씨, 자세히 말씀해 주실래요? 이상 종제는 3개의 와! 시련 스테이지와 1개의 최종 스테이지로 개쎄 보이는데? 구성됩니다. 시련 스테이지에서는 와, 3개의 파티를 벌써부터. 구성하여 와. 각각 도전을 진행해야 하지요. 시련 스테이지 와. 클리어 후에 개척자는 임의의 캐릭터로 파티를 구성하여 더욱 높은 난이도의 설마 최종 120 스테이지에 레벨? 도전할 방금 수 뭔가 있어요? 120이라는 숫자를 본 것 어마무시해 같은데. 보이네요. 와, 야, 피 안 나는 거 개척자가 봐. 야, 최종 미친 거 스테이지를 아니에요? 클리어하면 신규 아이템 간섭 암호키 1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어머? 변수 주사위를 사용하여 5성 유물의 보조 속성을 재설정할 때 어? 간섭 암호키를 함께 사용하면 한 개의 보조 속성을 선택하여 배제할 수 있으며 What? 배제된 보조 속성은 이번 재설정에서 강화되지 않아요. 애지요? 정말 유용하네요. 핵심 강화 속성을 획득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스테이지 클리어 성적에 따라 개척자는 다양한 기간 한정 프로필 창과 훈장을 획득할 수 있답니다. 이거 뿐만 절방이잖아. 아니라 3.6 버전에는 새로운 상점이 추가됐어요. 뭐야? 개척자는 펫도 상점에서 재화를 사용해 보상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펫 피아냥이 더 있어요. 대박 미안해요. 나세요. 너무 대박 귀엽잖아요. 나세요. 전 도전하는 걸 대박 좋아하니까 나세요. 한번 해볼래요. 재화는 이상 종지의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여 획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차별 진기한 물건 상점에서 옥기터를 사용해 일정 수량의 새로운 재화로 교환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상점 보상은 깃털 사용처도 계속해서 늘어났네. 추가될 거랍니다. 아, 그리고 3.6 버전에서 아닌가? 저 새로운 사장님이 깃털인가? 여러분을 위해 깜짝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깜짝 선물이요? 게임에 로그인하면 개척자는 무료로 간섭 암호키를 획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 수량의 신규 재화를 획득할 수 있어요. 야, 저거 무료로 좀 사장님, 맛보기용으로 고마워요. 준다 이거네. 좋습니다. 아, 그럼 맛보기 스푼. 잠깐만 쉬었다가 돌아와서 더 많은 버전 정보를 알려드리죠. 맛보기 스푼 드립니다.
벌써 숨 막힌다. 신규 엔드 컨텐츠. 벌써 숨 막히는데 숨이 턱. 리고스 피 까이는 거 보고 숨이 턱. 분명히 데미지가 1000만이 넘어가는 걸 내가 눈으로 봤는데 데미지 하나도 안 까이는 거 보고 진짜 숨이 턱. 미친 잔나르. 이거 파이논 쉴드 쓰라는 거 내가 봤을 때는 파이논 쉴드 안 쓰면 뒤집니다 약간 이거 말하는 거 같은데 뭔가 그런 느낌이지 않아요? 너네가 쉴드 안 쓰고 백이나 모자 키키 하면서 이제 잊어봐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 어서 오세요. 늘 주던 계속해서 거, 늘 다른 먹던 내용을 거. 살펴볼까요? 우선 3.6 버전에도 우리의 오랜 친구 별의 선물이 찾아옵니다. 차원 분열과 기묘한 영역 이벤트도 차원 돌아올 분열. 예정이고 도전 성공 시 2배 늘 보상을 먹던 거. 획득할 수 있어요. 숨겨진 구원의 길, 아 침식된 터널도 오픈될 예정이야. 필요 없는 거. 도전에 성공하면 유물, 천지를 재창조한 검은 구세주와 페도라 뭐예요? 별빛의 숨은 은둔자 두 세트를 획득할 수 있어. 3.6 버전에는 또 일부 시스템 최적화도 준비되어 있죠. 먼저 전에 말씀드렸던 스토리 다시 보기 기능이 오! 정식 출시될 다시 예정인데 보기. 이미 완료한 개척 임무, 개척 후문, 동행 임무를 다시 체험할 수 있으며 예? 특정 스토리나 스토리 애니메이션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볼 수 있어요. 아니 챙겨보기든 진짜. 몰아보기든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멋진 수가? 스토리 클립과 애니메이션도 다시 볼 수 있죠. 개척자 여러분이 더 빠르게 현재 버전의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18 멋진 3.6 뭐해? 여정 하이라이트 기능도 출시됩니다. 여정 하이라이트 탭에선 진행 중이거나 곧 개방될 중요한 이벤트와 더불어 해당 이벤트에서 획득할 수 있는 보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죠. 훨씬 직관적이고 목표의식이 뚜렷해지겠네요. 그리고 이벤트 소식 하나 더. 호요랜드. 호요랜드 2025 축제 이벤트가 10월 아, 나 9일부터 호요랜드 얘기 들어보니까 10월 저거 12일까지 전시장 2개만 빌린 거 좀 한국 에바라던데. 킨텍스에서 열립니다. 사람 자세한 내용은 개많더던데. 추후 공식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와, 좋아요. 그럼 오늘의 프리뷰는 여기서 마칩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와 칼퇴하네 진짜. 뭐 있나요 설마? 신규 대규모 상시 콘텐츠 강렬한 등장. 무한한 전략으로 전장의 판도를 뒤집어라. 10인을 조합해 당신만의 최강의 라인업을 선택하세요. 예? 캐릭터 뭐야, 조합을 이거? 연구하고 강력한 유대감을 활성화합시다. 뭘 만들었어? 콘텐츠 전용 캐릭터 스케일이 당신의 체험을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데요 이거? 화폐 전직 3.7 버전 정식 오픈. 기대해 주세요. 화폐 전쟁? 일성소 붕스판인가 보다 이거. 맞나 본데? 마지막에 보니까 일성소 붕스판인가 10인을 보네. 조합해 당신만의 최강의 라인. 맞는 거 같은데? 맞다. 이거 일성소 붕스판 맞는 거 같아요. 선택하세요. 캐릭터 조합을 연구하고 캐릭터 조합 연구하고 강력한 이거 유대감을 실제로 하라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은데. 활성화합시다. 콘텐츠 전용 캐릭터 스케일이 당신의 체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신으로 비교하면 일성소고 그 약간 하스스톤 오케이, 비교하면 전- 전장 느낌이 좀 더 강한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거 조합하는 거라던가 이거 딱딱딱 보니까 뭔가 그 전장 느낌이 좀 더 강한데. 뭐 아무튼 진짜 칼퇴를 해버렸네요. 시원하게 칼퇴해버렸네. 뭐 근데 칼퇴하는 게 나쁘지 않죠. 좋죠 오히려. 딱딱딱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 전달할 내용만 전달하고 빠졌으니까. 예, 뭐 알찼잖아요 내용이. 알찼으니까 뭐 상관은 없지 않나. 자, 뭐 일단 기본적으로 덫을 살펴볼 만한 내용은 역시나 이 가차 이벤트 워프겠죠. 자, 이벤트 워프 전반에는 에버나이트가 등장을 하고요. 이제 복각으로는 더에르타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에 이제 기억 관련된 애들이 등장을 하고요. 자,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다낭 등왕이라고 해 가지고 보존 다낭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복각으로는 아낙스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등장을 하는데 어 여기서 이제 개척 관련된 이야기를 보여주면서 우리 다낭시가 무료 수령 배포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음. 후반기에 캐릭터 하나를 배포로 준다고 했었죠. 아니나 다를까 다낭이 이렇게 배포 캐릭터로 등장을 하네요. 그래서 이제 전반에 에버나이트만 뽑으면 될 것 같고요. 후반부에는 아마 다낭 무료 몸이 나오기 때문에 전광 그 효율을 보고 전광을 이제 뽑으실지 말지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붕괴 스타를 사람을 미치게 하는 법을 안다. 자, 그래서 이제 배포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픽업 잘 생각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컨텐츠로 또 살펴볼 만한 거가 뭐가 있을까? 사실 컨텐츠는 막 그렇게 크게 없어요, 보면은. 다 웬만하면 스토리 관련된 내용이라. 이게 아가 드로마스 키우기인데 드로마스가 이번에 좀 귀엽게 나온 것 같아서 이 친구는 패스로 좀 내줬으면 좋겠네요. 뭔가 되게 귀여운 느낌이네. 아가 드로마스 못 잃어. 음. 자, 그다음에 이제 얘기할 거는 신규 엔드 컨텐츠죠. 이상 중재라고 해 가지고 엔드 컨텐츠가 예상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균형의 중재관이 찾아와 체스 게임으로 우주의 균형을 되찾고자 한다 이러면서 새로운 엔드 컨텐츠가 등장을 했는데, 자, 보시면 예고했던 대로 파티를 3개를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레벨이 뭐 95레벨짜리도 있고요. 그리고 뒤에서 보면 리고스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레벨이 120이라고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거든요. 아, 아마 레벨이 120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쪽이 원신에서 담당하는 그 지맥지압전 절망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아마 비슷하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어요. 극한 난이도로 설정을 하고 절망 같은 경우는 이제 깰 사람만 깨는 약간 그런 영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리고스가 보스로 등장을 하는데, 리고스한테 데미지 입히는 걸 보시면은 지금 1000만이 넘게 들어가거든요. 데미지 보세요. 리고스한테 지금 데미지를 입히는 게 1000만이 넘어가는데 데미지가 이 정도밖에 안 달아요. 예. 이게 뭐 미쳐버린 거 아닌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예. 뭐가 되게 잘못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피통이 문제인 건지 뭔가 기믹이 문제인 건지 잔다르를 제가 정확하게 그때 싸워 보질 않아 가지고 모르겠는데, 저 정도의 데미지로 피가 저 정도밖에 안 까는 건 좀 놀랍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뭐 다른 변수가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직접 해 봐야 알겠지만 난이도가 생각보다 좀 되게 높을 수도 있다. 예. 그래서 뭔가 기믹이 있다거나 그러겠죠? 뭐 여기도 보시면은 105 라고 적혀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뭔가의 기믹이 있지는 않을까. 그러니까 뭔가의 기믹이 있거나 뭔가 좀 뭔가를 더 하면은 데미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되게 빡세게 컨텐츠가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해요. 네. 애초부터 이런 엔드 컨텐츠가 나와야 게임이 활성화가 됩니다. 원신도 지맥지압전 절망 나오고 나서 원신에 활기가 돌았거든요. 물론 스타레일은 지금 굳이 나오지 않더라도 활기가 돌지만 그래도 내주는 게 어디냐. 이거가 이제 나옴으로써 더더욱 활기가 돌 거기 때문에 엔드 컨텐츠라든가 도전 컨텐츠는 언제든지 나와도 문제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주사위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신규 엔드 컨텐츠를 하면은 주어지는 주사위, 이거를 이제 사용을 하면은 그 부호흡 설정을 할 때
주사위에 있는 부업 중에서 하나를 밴해 가지고 여기 있는 3개로만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부업 하나 밴을 때릴 수 있다라고 해요. 이거는 이제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면은 맛보기용으로 하나를 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맥 제압전 절망 같은 거죠. 이제 엔드 컨텐츠를 클리어하면은 이렇게 뭐 프로필이라던가 이렇게 뭐 로고 같은 걸 준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얻으실 분들은 얻으시면 될 것 같고요. 상점 같은 경우도 이번에 추가가 돼 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재화를 구매를 할 수도 있다. 네,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야, 진짜 뭔가 이게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 제가 그렇게 원신에서 부르짖었던 스토리 스킵, 스토리 다시 보기 기능을 스타레일이 먼저 도입을 했다. 예. 결국에는 스토리 스킵 기능도 이제 스타레일에는 추가가 됐었죠. 근데 이제 스토리 다시 보기 기능도 추가가 돼 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장면, 본인이 원하는 그런 컷신 같은 거를 선택을 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보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타레일에서 이제 스토리가 기억이 안 나거나 본인이 원하는 구간이 있으면은 다시 선택을 해 가지고 볼 수 있다. 예, 놓친 부분을 이제 본인이 이제 스스로 골라서 볼 수 있다. 이런 느낌이죠. 굉장히 좋은 기능입니다. 왜냐면 스토리 스킵을 하고 나서 나중에 본인이 다시 찾아보고 싶을 때 다시 봐도 된다라는 거거든요. 컨텐츠를 우선적으로 밀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토리 스킵 기능이 생기고 동시에 다시 보기 기능이 생겼다라는 거는 본인이 그냥 컨텐츠를 빨리 밀고 스토리를 다시 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좋은 기능이에요. 저는 이게 좀 빨리 보급화가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신규 컨텐츠가 하나가 등장을 하는데 신규 대규모 상시 컨텐츠 강렬한 등장 이러면서 뭐 새롭게 컨텐츠를 낸다고 합니다만 이게 지금 보니까 10인 조합으로 파티 규모 전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뭐 조합을 이제 찾아 가지고 한다는 거 보니까 이게 본인 조합에 딱 맞춰 가지고 이게 시너지를 받고 서로 싸우는 약간 전장 같은 그런 느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시너지를 받아 가지고 같이 공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효과를 얻고 적을 공격을 하는 약간 이런 느낌으로 등장을 하는데 사실 뭐 일성소 같은 느낌보다는 그 하스스톤 전장 느낌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게 3.7 버전에 화폐 전쟁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 대규모 상시 콘텐츠가 등장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아마 3.7 버전에 새롭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보면은 좋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콘텐츠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에버나이트 스킬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다낭 등황시 스킬 같은 경우는 직접 보시는 게 더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뭐 전반적인 콘텐츠는 뭐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거는 스토리가 중요하죠. 스토리를 한번 다시 살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PV를 한번 먼저 다시 볼까요? 렛츠 고. 재창기는 순조롭게 완료됐고 당신은 영웅에게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줬죠. 사람의 본질을 바꿀 수 앞에서 있는 부르던 게 뭐지? 성간 여행이요. 기억일까? 아니, 안타깝네. 숫자송 부르고 있었대. 씨. 결과는 정반대거든. 잠에서 다시 태어나 나와 함께 날아오르는 황룡이 되어라. 황룡. 산에 울린 용의 보효. 대지를 다스리고 하늘을 바쳐라. 대지를 다스리고 하늘을 맞춰. 허니? 망각의 바다에 가라앉아 나의 손님이 되어줘. 긴 밤이 다가왔네.
좋은 꿈을 꾸기 가시스. 좀 모두 다음에 또 봐. 독선적인 화합의 길을 걷는 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단 거지? 그곳은 여명 그리고 결국엔 떠오를 태양도 있다는 걸 아시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위해선 그 씨앗이 죽어야만 한다. 나는 개척의 앞길을 수호하는 자다. 이제 이 세계에 진정한 긴 밤을 가져오자. 개척이 전에 없던 결말을 써내려갈 거야. 자, 한번 다시 쓱 봅시다. 이번 스토리에서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좀 요약하고 가자면 이번 3.6 버전 스토리가 엠포리어스 스토리도 맞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엠포리어스가 주가 되는 것도 맞지만 은하열차가 좀 주가 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372도 그렇고 다낭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인물들이 조명이 되는 걸 보니까 약간 은하열차 어셈블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은하열차가 한꺼번에 모이고 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엠포리어스 내의 그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빌드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3.7 버전이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이전에 이제 동료들의 힘을 합쳐서 이 어셈블하는 그런 장면들이 좀 등장하지 않을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등장을 하네요. 자, 그리고 앞쪽에서 이제 "재창기가 끝났다. 당신은 영웅에게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줬다."라고 하면서 리고스가 말을 하는데 누가 봐도 아니죠. 누가 봐도 아니고 누가 봐도 거짓말이고 엠포리어스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 보면은 뒤가 개구리다. 예. 자, 이게 리고스가 에게 아니었나?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줬죠. 아, 이거 닥쳐네. 맞아, 닥쳐다, 닥쳐. 당신은 영웅에게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줬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닥쳐가 얘기하는 건데 이게 근데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예. 재창기는 순조롭게 완료됐고 당신 그러니까 재창기는 순조롭게 완성됐고 당신은 영웅에게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줬다. 누가 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상이라는 거죠, 환상.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꿈을 꾸고 있다 그런 것 같긴 해요. 예. 왜냐면 지금 이거 자체가 그 효과 자체가 막 이렇게 글리치 효과 나면서 기억의 그 해파리들이 떠다니고 이게 막 화면이 일그러지는 연출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까칠이가 등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출은 꿈속에 빠져 있다. 그런 느낌으로 이제 연출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기억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식 방송에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 줍니다. 어떤 거를 해 주냐면은 까칠이가 우리랑 생각한 거랑 다르게 재창기를 진행하려고 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얘가 지금 우리랑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개척자랑 까칠이랑 좀 대립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여기서도 이야기를 한 게 기억의 정원하고 까칠이도 목표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까칠이가 기억의 정원을 배제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까칠이 정체가 이제 좀 나온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식 방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까칠이가 372 기억 속에 잠들어 있는 무의식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방어 기제? 뭐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상 붕괴서드에서 나오는 제레랑 크게 다르지 않다. 뭔가 위험에 빠져 가지고 372가 이제 큰일이 날 것 같으니까 나와서 372 대신 활약하면서 방어해 주는 뭔가의 방어 기제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해 준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자신만의 올바른 길을 추구하기 위해서 까칠이가 나와서 개척자랑 은하열차 인물들을 유도를 해서 엠포리어스를 극복하려는 행동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잘못된 걸 깨닫고 개척자를 따라서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뭐였냐면은 여기 있는 13번째 티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나온다 말만 했었지 결국에는 이제 13번째 티탄이라는 게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숨겨진 티탄, 숨겨진 구역에 있는 13번째 티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13번째 티탄이 아마 키레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예. 그 원래 그 13이라는 숫자가 되게 의미가 크거든요. 예. 그래서 13번째 티탄이 나올까 좀 궁금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13번째 티탄이 등장을 했다. 그래서 이거랑 이어서 이제 좀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좀 불명확한 것 같아요. 어떤 게 불명확하냐? 도대체 37이랑 키레네는 연관이 있는 걸까? 37이랑 키레네가 연관이 있는가? 이거를 진짜 아직도 파악을 못 하겠어요. 이 13번째 티탄이 있는 곳에 까치리가 또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따로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한 건지 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건지를 아직 모르겠어. 그러니까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좀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뭔가 연관이 있으면은 은근슬쩍 흘려줬을 텐데 지금까지도 뭔가 이야기가 없는 거 보면은 생각보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다낭도 테라복스한테 불씨를 받아서 테라복스로 각성을 한다고 하는데 되게 여기서 웃긴 거는 다낭이 테라복스한테 방해를 받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테라복스가 뭔가 협조적이지는 않았나 봐요. 근데 이제 불씨를 받아 가지고 다낭이 이제 등왕으로 변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낭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다낭은 결국에는 은하열차를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은하열차를 지켜서 내가 개척을 위한 내가 발판이 되겠다. 개척을 해 나가겠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은하열차를 가족으로 생각을 하고 은하열차 동료들과 힘을 합쳐서 이 일을 극복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3.6 버전이 은하열차 어셈블리일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결국 372도 그렇고 다낭도 그렇고 개척자도 그렇고 얘네들이 힘을 합쳐 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이쪽에서 뭔가 은하열차 인물들의 그 돈독함 그런 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또 뭐라고 해야 될까? 어... 이야기할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아, 맞아. 그리고 공식 방송에서 얘 보고 대놓고 불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니까 이제 숨길 생각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티탄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에이언즈 인자로 만든 게 맞고 테라북스가 불멸과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대놓고 얘기를 해 주니까 이게 '얘네들은 그냥 숨길 생각이 없다. 분명히 뭔가 이제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13번째 티탄 자체도 이게 아무리 봐도 에이언즈랑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티탄, 13번째 티탄, 숨겨진 티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13번째 티탄이 어떤 인자인지가 좀 중요해졌다. 진짜 말 맞다나 개척이라고 나와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숨겨진 티탄이 뭔지를 좀 봐야죠. 어떤 인자로서 구성이 되어 있는가. 아니면 뭐 새롭게 생겨난 그런 티탄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 그래서 까칠이가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대기 모션 같은 것도 보면은 얘가 뭘 따라하냐면은 372 기억을 보고 372가 사진 찍는 거를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좋든 싫든 372를 따라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뭔가 372를 되게 좋아하는 듯한 그런 연출도 나오기 때문에 적군은 아닐 것 같다. 뜻은 다를지언정. 결국에는 372를 지키는 방어 기지의 역할이 강한 거지 개척자와의 척을 지려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낌이긴 해요. 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우리 다낭 씨가 멋있게 얘기를 하죠. "나는 개척의 앞길을 수호하는 자다." 이러면서.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3.6은 은하열차 어셈블일 가능성이 높다. 이 음.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거는 우리 반만 축내던 썬트 씨가 우리 신데이 씨가 드디어 일을 한다. 예. 진짜 비중이 공기가 탔던 우리 은하열차의 탑승객 선데이 씨가 드디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다. 음. 그래서 이제 선데이가 활약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은 뭐 이야기를 하는 게 독선적인 화합의 길을 걷는 자가 "네가 어떻게 아냐.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선데이랑 개척자랑 이렇게 있고 어 여기서 이제 까칠이가 공격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선데이가 도와주는 역할로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원래 까칠이가 다른 루트로 엠포리어스를 극복하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 중 하나가 개척자를 좀 가두는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또 뭐냐? 여기 끊어져 있거든요. 구하려고 하다가 뭔가 실패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선이 싹둑 잘라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다가 잘라져 가지고 사실은 실패하는 거에 가깝지 않을까. 사실은 그렇게 크게 도움이 안 됐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삼칠이가 대상역 샤라웃하면서 까칠이가 대상역 샤라웃하면서 이제 얼음 물질에 갇히는 그런 장면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다낭이 개척자를 이렇게 구해 주는 나카마다로 손을 잡아 이끌어 주는 그런 이제 역할이 나오면서 어 여기 결국에 마지막에 보시면은 까칠이도 옆에 붙어 있죠. 까칠이, 키레네 그리고 이제 개척자랑 다낭까지 이렇게 새롭게 이야기를 쓴다. 엠포리어스의 문양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그 은하열차가 어셈블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13번째 티탄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예. 불씨가 13개지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엠포리어스에서 없던 게 이제 엠포리어스가 활성화되면서 빵 이렇게 화면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음. 자,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좀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좀 재밌겠죠. 물론 3.6 버전이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3.7 버전을 위한 빌드업 중 하나가 3.6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버전도 굉장히 중요한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버전도 굉장히 좀 재밌을 확률이 높다. 예. 기대할 만한 요소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포인트를 찝자면은 저는 13번째 티탄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예. 13번째 티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재밌죠? 그리고 좀 또 한 가지의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과연 까칠이가 정신을 차릴까? 얘가 정신을 차리고 제정신으로 돌아올까? 약간 이것도 키포인트지 않을까? 예. 그래서 좀 재밌게 볼 만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붕괴서도 해 보셨던 분들이라면 굉장히 익숙하죠. 아마 흑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제레를 여기다가 갖다 붙일 줄은 몰랐네. 이건 좀 의외긴 해서.
그래서 되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아니 아니 내가 혼내줘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영향을 받은 건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혼내줘야겠다. 조교해야겠다."라는 말이 많냐. 흠. 근데 이런 애들은 보통 약간 그거임. 이런 애들은 그 생각보다 유리 멘탈의 가능성이 높아요. 외관적으로 세 보이는 애들은 생각보다 기가 그렇게 안 세. 근데 이제 뭔가 유하고 그렇게 안 세 보이는 애들이 보통 기가 센 경우가 많지. 나는 솔직히 얘보다 삼치디가 더 무섭긴 해요. 걔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그치. 사실 키레네가 더 기존세지. 뭐 아무튼 3.6 버전은 딱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네. 기대를 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